혹시 요즘 들어 하루가 길기만 하고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자리에 들 때가 많으신가요? 은퇴한 후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니 누구에게 말 한마디 털어놓기도 어려우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이 70세인데도 어떤 분은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활기차게 사시는 반면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한숨만 쉬며 무기력하게 지내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몸이 더 건강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돈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견딜만 하죠. 하지만 곁에 함께 웃을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먼저 병들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30년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70세에도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분들의 특별한 비밀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미리 준비하고 실천하신 분들은 은퇴 후에도 매일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안타깝게도 10년 안에 급속도로 늙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혼자 쓸쓸히 늙어가는 쪽 말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는 쪽 말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비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75년간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 놀랍게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흡연이나 과음보다도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드디어 내 시간이 생겼다며 좋아하시죠. 그런데 막상 며칠 지나고 보면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계시게 됩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능 프로그램도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텔레비전은 일방적입니다. 여러분이 웃어도 울어도 화를 내도 텔레비전은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은 본래 상호작용하는 존재인데 계속 일방적인 관계만 맺고 있으니 마음이 메말라가는 거죠. 제가 만난 행복한 시니어 분들은 여기서 다릅니다.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약속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73세인 김말순 할머니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까? 김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되셨는데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 전단지를 보게 되셨대요. 나이도 많은데 무슨 노래교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너무 심심해서 한번 가보셨다고 합니다. 가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모여서 옛날 가요도 부르고 새로운 노래도 배우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김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노래교실에 나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래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가끔 영화도 보러 가시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니십니다. 때로는 누군가 아프면 병문안도 가고요. 예전에는 하루가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한지 몰랐는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요.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졌어요. 김 할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행복한 시니어 분들은 우연히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내요. 그 방법도 다양합니다. 동네 작은 모임일 수도 있고 교회나 성당, 사찰의 모임일 수도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복지관의 각종 활동도 좋습니다. 등산 동호회나 게이트볼, 모임 같은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닙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에서 만나는 소수의 사람들과라도 꾸준히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이런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이 외로움의 벽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색합니다.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관대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만약 주변에 외로움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작은 모임에라도 함께 나가보시라고 권해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그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2번째 비밀은 바로 새로운 배움에 대한 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뭘 더 배워서 어디에 써먹겠어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한 시니어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 과정을 즐기신다는 겁니다. 올해 68세인 박재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박 할아버지는 평생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셨는데 은퇴 후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건 전혀 모르셨대요. 자식들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줘도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전화로 사진 잘 받았다고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영상통화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받을 줄을 모르시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날 박 할아버지는 결심하셨대요. 나도 이제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워보자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우셨다고 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셨고 글자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하셨어요. 그 교실에서 박 할아버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셨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모여서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데
서로 모르는 걸 물어보고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거든요. 6개월 후 박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손자와 영상통화도 자유자재로 하시고 가족 단체 대화방에서 재미있는 이모티콘도 보내시고 심지어 옛날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까지 만드셨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낚시 방법도 찾아보시고 날씨도 확인하시고 은행 업무까지 스마트폰으로 처리하신대요. 처음에는 이런 기계를 왜 배워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소중해졌어요. 무엇보다 손자들과 자주 연락할 수 있어서 좋아요. 박 할아버지처럼 스마트폰을 배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세요. 수채화나 유화는 어렵다고 해서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서툴러도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재미에 푹 빠지시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악기를 배우시기도 해요.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모니카나 오카리나 같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것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쓰기를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글을 써라고 하시다가도 막상 써보시면 할 이야기가 정말 많다는 걸 깨닫게 되시거든요. 이런 새로운 배움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배움은 뇌를 자극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니어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절반이나 낮다고 해요. 뇌도 근육처럼 계속 사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되거든요. 두 번째로, 새로운 배움은 사람과 연결되는 끈이 됩니다. 혼자서는 배우기 어렵잖아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배움은 성취감을 줍니다. 뭔가를 새롭게 할 줄 알게 됐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혹시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머리도 굳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계속 배울 수 있어요. 다만 젊었을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죠. 오히려 시니어 세대가 배움에서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빨리 배워서 써먹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 없이 순수하게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마음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 비밀은 한 단계 더 깊어진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행복한 시니어분들을 보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관계를 맺고 계시더라고요. 즉,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시는 거죠. 올해 71세인 정순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정할머니는 3년 전부터 동네 텃밭 가꾸기 모임에 참여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모임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세요. 텃밭 모임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명 정도 모여 계세요.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도 뽑고 추수할 때는 나누어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농사만이 아니에요. 누군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함께 가주고 자식 문제로 고민이 있으면 함께 상담해 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주고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한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았는데 지금은 텃밭 식구들이 있어서 든든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정할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단순히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텃밭 가꾸기 외에도 봉사 모임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독거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봉사를 함께 하는 모임 같은 거죠. 자신들도 나이가 많은데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취미 동호회도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출사도 가고 작품 전시회도 열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조언도 해주는 그런 모임 말이에요.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고 모여서 서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혼자 책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고 하세요.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스마트폰을 배우신 후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인터넷 카페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소통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질입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되잖아요. 직장에서의 역할도 없어지고 자식들은 독립해서 예전처럼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내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내 손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도우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해요. 또한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다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받는 사람도 진심을 느낄 수 있고 주는 사람도 진짜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혹시 나는 별로 도와줄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생각은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 경험 자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보물 같은 지혜이거든요.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하나가 모두 귀중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변에 이런 모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중한 관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또한 이미 이런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외로움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함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70세에도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혼자가 아닌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둘째,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것. 셋째, 마음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갖는 것이었죠. 이 세 가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여러분, 행복은 나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하다고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가 만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 서로를 필요로 하고 아끼는 마음, 그것이 진짜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30년간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에 85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동네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신 분도 계시고 78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손자들과 게임을 하시는 할아버지도 계세요. 82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째 계속하고 계신 할머니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제 늦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번 해볼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 몰라요. 혹시 마음 한편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 교회나 성당, 사찰에 가서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으셨다면 그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준비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이라고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일단 한 걸음부터 내디뎌 보세요. 그리고 혹시 처음에 어색하거나 실패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몇 번 가보시면 점점 익숙해지고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변화는 여러분 혼자만이 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면 가족들도 더 안심하고 행복해할 수 있어요.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혼자 집에서 우울해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마음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면 주변의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분도 저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 분이 변화하시면 그 영향이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마치 돌을 연못에 던졌을 때 생기는 물결처럼 한 사람의 긍정적 변화가 주변에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0세든 80세든 그 어떤 나이가 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되셨다면 혹시 주변에 외로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대신 오늘은 누구와 함께 할까?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볼까?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외로움이 아닌 웃음으로, 무기력함이 아닌 활기로, 후회가 아닌 보람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시간을 만들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가지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가 아니라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를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실 거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보람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